네, Real Practice 골방 영어 선생 제임스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단순히 영어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배운 이론을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어 이 문법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진짜 Real Practice에 아마 참여하시는 거, 아마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지금, 오늘은 2017년 3월 고1, 전국 모의고사 문제를 갖고 왔어요. 일단 이거 레벨 자체는 G1 레벨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G1, G2, G3 레벨로 해서 고1, 고2, 고3, 이렇게 레벨을 나눠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요, G1 레벨, 제일 낮은 레벨입니다. 그래도 아마 영어 이론은 아마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베이직은 기본이고요. 아마 중급 레벨 정도는 어느 정도 한번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 제가 수업을 다 아직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올릴 테니까, 물론 이론에 대한 뭐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바로 풀어보시고 이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한번 문제 한번 보시면서 잠깐 영상 멈춰놓고 한 3분에서,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대로 한번 줄여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어떻게 한번 풀어보셨나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쨌든 고1 문법 고1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포인트가 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요한 거 뭐 어쨌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아마 고1 첫 번째 시험이라 아마 신경을 좀 써서 만들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 이렇게 하나씩 해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1번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1번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그리고 지금 숨어있는 요소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Real Practice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문법 문제가 나오잖아요. 잠깐만 앞으로 가서, 자, 일단 문법 문제는요, 이 문제에서 해석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용 파악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인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영어 실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굳이 문법 문제를 이거 해석을 생각해서 해석이 안 된다고 골치알파할 필요는 없어요. 문법은요, 그대로 문장의 법칙을 찾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의 법칙이 맞는지 틀린지를 찾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보다는 그 문장의 구조, 그죠? 문장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그냥 주어, 동사, 목적을 기계적으로 찾아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어쨌든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1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번에 꼭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는 문장만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뭐 끄는 문장이 있잖아요. 1번이라든지 2번이 포함된 문장이 굉장히 길다 싶으면요, 그냥 최대한 그 문장이 포함된, 그 밑줄이 포함된 그 곳에서 가까운 주어 동사, 가까운 절을 찾아서 끊어서 보시면 돼요. 뭐 그러한 기준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무튼 최대한 끊어서 있잖아요. 그 포인트만 집중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지우개로 잠깐 한 번만 지우고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이 1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지금 다음에 볼 건데 1번 있잖아요. 1번. 이 1번이 물어보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찝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좀 있어야 돼요.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야 이게 1번이라든지 2번에 밑줄을 그었을 때,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구나. 이걸 물어봤을 때 나는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네. 이걸 아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영어적인 문법적인 지식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이제 기본적인 기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중급 정도의 수업을 듣고 이 지금 리얼 프랙티스에 아마 리얼 프랙티스를 들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한번, 모르는 게 있었으면은 거기서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일단 1번 문장, 1번이 이렇게 밑줄이 because에 그어져 있네요. 일단 문장은 딱딱 끊어주고요. 자, because. 자, 접속사. 종속 접속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될까요? 자, 일단 1번 종속 접속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건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속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요. 자,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있는지를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 결국에는 뭐냐? 주어, 동사, 목적어 등 문장 성분이 빠졌냐 안 빠졌냐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없거나 동사가 없거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으면은 이 종속 접속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 어쨌든 접속사 다음에는 반드시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접속사를 묻는 문제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처럼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냐 안 왔냐 이거 먼저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요 물론 종속 접속사라 생각을 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냐 안 왔냐 이것만 파악하셔도 잘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를 좀 더 꼬아내고, 사실 이 문제에서도 그래요. 이 문제에서 한 가지 더 묻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살짝만 지울게요. 지우고, 자, 단순히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냐 안 왔냐 이걸 떠나서 이 because가 와도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잖아요 다른 접속사가 와도 된다라는, 와도 되냐 안 되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해석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해석 뭐 because 이거 뜻이 이상해 그래서 다른 접속사가 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because가 있잖아요. because가 문법적인 형태로 와도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묻고 있는 건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지금 2번과 3번입니다. 바로 상관 접속사와 병렬 구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아까 여기서 1번이 있으면 이 문장, 1번이 들어간 문장만 보라고 했죠. 그죠? 혹시 여기서 있잖아요. 상관 접속사. 지금 찾을 수 있나요? 혹시 상관 접속사라는 게 어떤 건지는 일단 알고 계신가요? 상관 접속사는요, 두 개의 떨어진 어구가 하나의 문장 하나의 접속사처럼 뜻을 만들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 떨어진 두 개의 어구가 이게 뜻을 만들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접속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조금 포인트로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을 깊게 드리고 싶어서 포인트 레슨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1번에서 있잖아요, 1번이 들어간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이 상관 접속사 지금 찾을 수 있으세요?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요 not A, just는 그냥 단순히 부사고, not 여기 보이죠? because they will make you laugh 이게 A가 되는 거고요. but, 그죠? but 다시 한번 이 뒤에 있는 문장이요 B가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not A, but B. 이거 but U입니다. U.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라는 이 상관 접속사가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으면 굉장히 잘한 거고, 이게 상관 접속사 나왔을 때 항상 같이 묻는 게 있어요. 뭐다? 바로 이 병렬 구문이라는 겁니다. 병렬 구조라는 거예요. 병렬 구조라는 것도 지금 포인트 레슨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상관 접속사가 등장을 했을 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A랑 B랑 있잖아요. A랑 B랑요 문법적으로 쓰임과 형태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상관 접속사에만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병렬 구조를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 접속사로 이어지는 그 양쪽에 있는 것들이 문법적으로 형태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기서 볼게요. not A가 있잖아요. because라고 시작하는 지금 접속사 절이 왔어요. 접속사 절이 왔네. 그러면은 not A but B니까 B에도 있잖아요. 접속사 절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because로 해가지고 접속사 절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같은 경우는요 옳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실 때 단순히 맞냐 틀리냐만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문법 하나 한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파고들잖아요. 그럼 그 한 문제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10개 또는 뭐 10개 전후로 해서 묻고 있는 문법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문법 문제가 여러분들이 문법 이론을 공부하고 복습하고 적용하기 굉장히 좋다고 하다는 이유예요. 단순히 뭐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아마 고등학교 문법 문제 풀면은 난이도 있는 문제는 못 풀걸요, 진짜로. 굉장히 난이도도 있고 공부하시 굉장히 좋습니다. 토익 뭐 공부할 때 사실은 저는 모의고사 문제 뭐가 사실 토익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을 묻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파고드실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감적 수와 병렬 구조는 제가 뒤에 폰 레슨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 바로 가볼게요. 사실 지금 우리가 리얼 프랙티스 이 영상을 제가 한번 찍었어요. 한번 찍었다가 너무 제가 수업 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 거예요. 다시 찍는데도 평소에는 제가 기본 이론만 수업을 했잖아요. 그거 하다가 지금 이거 하려니까 사실은 좀 적응하는 기간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뭐 피드백 많이 주세요. 너무 빨랐다. 뭐 아니면 좀 더 버벅거린다. 뭐 좀 더 천천히 설명할 수 없냐. 많이 피드백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초보 유튜버입니다. 저는요. 자, 어찌됐든, 자, 2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가 나왔어요. 뭐, 일단은 문장은 그냥 무조건 끊고 봐요. 2번에 들어간 문장은 무조건 끊고, 바로 2번으로 가는 겁니다. 해석 없이 2번에서 뭘 묻고 있냐, 포인트를 찝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지금 투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일단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걸 묻는 건지 먼저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보통 투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냐 안 되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일단은요 문장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걸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보시면요, 찰리 브라운, 브랜디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죠? R이 동사가 되겠고요, part 보어가 되겠네요. 이렇게 다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and를 기준으로 있잖아요. 다시 한번 동사가 등장을 했네요, 그죠? help 동사가 등장했고요, me 목적어가 등장했습니다. 주어 어디 갔나요? 여기 똑같죠. 똑같으니까 앞에서 굳이 쓸 필요 없이 생략을 했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and를 기준으로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겠죠. 지금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helper가 나왔습니다. helper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오면 항상 잘 보세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helper가 나왔고 목적어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 목적어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냐 안 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바로 목적격 보호가 여러분들이 떠오르셔야 돼요. 제가 오형식 설명을 할 때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가 온다.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가 온다. 지금 여기 제가 1번에 설명을 했죠.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를 묻는 문제입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의 형태라는 거죠. 목적격 보호 자리의 형태 뭐뭐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보어니까 명사나 형사 되죠. 그죠? 두 번째, 투부정사 된다고 했어요. 투부정사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제가 원형 부정사 된다고 했죠. 동사 원형 된다고 했죠. 그죠? 지각동사, 사역동사일 때. 네 번째, 분사가 온다고 했어요. 아마 분사가 오는 경우 바로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때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잖아요. 투부정사가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의 형태 제가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어요? 바로 여기 나온 이 동사에 따라서 펜 나와라 펜. 아이고. 자, 이 바로 동사에 따라서 오형식 동사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경우 동사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했으면 동사를 봐야겠죠, 이제. 자, help가 나왔네요. help. 자, 오형식이 나오는 help. 제가 뭐라고 했어요? 준사역 동사 help를 지금 이 문제는 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묻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찾기 위해서 뭐도 같이 묻고 있다. 지금 동사도 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밑줄로 해서 지금 두 가지를 묶고 있다는 겁니다. 오형식에서 헬프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준사역동사 헬프를 꼭 떠올리셔야 돼요. 자, 준사역동사 help. 나중에 뭐 포인트 레슨 시간에 이게 빠지게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오늘 일단 포인트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형식의 준사역동사 help가 등장했잖아요. 포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의 형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둘이 페어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죄송해요. 준사역동사의 help의 목적격 보호 자리 형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두 가지가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사역동사는요, 사역동사도 물론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도 오고 분사도 다 오는데요. 그죠? help 같은 경우, 준사역동사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가 온다고 했어요. 일단, 동사 원형과 바로 이 투부정사,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볼게요. 지금 낙서가 많이 됐으니까 살짝만 쉴게요.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리죠. 자, 빨간 펜 나오고 다시 help 동사 나왔고, 자, 목적어 나왔네.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럼 이거 목적격 보호 묻는 자리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다? 그러면 동사를 확인해야겠네. 동사 보니까 help야. 그치? help야. 그럼 이거는 준사역 동사를 묻는 문제구나. 이것까지 딱 파악하시면요, 굉장히 문제가 쉽습니다. 준사역 동사 help가 나왔어요. 여기는요, 그냥 start가 와도 되고요, 그냥 to start 와도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맞는 문제, 틀린 문제, 맞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꼭 짚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걸 볼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이론 지식을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에 맛이 들리잖아요. 문법 문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단순히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에요.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익도 여러분들이 앞에 문법 문제 나오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포인트만 잡아낼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많이 좀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도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3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일단 3번 문제는요, 자, 당연히 잘라야겠죠. 3번에 포함된 문장이 딱 잘라버리고요. 그죠?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3번에서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일단은 문장의 구조와 성분은요, 뭐, 어딜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3번 같은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when이라는 접수가 등장하잖아요. when, if, whether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일단은요, 부사절과 주절에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부사절이 나오잖아요. 문장에 부사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주절이 나와요. 근데 포인트는요, 부사절도 있잖아요. 어쨌든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고, 주절도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등 있잖아요. 문장 성분을 잘 구분을 하시고 어디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부사절과 주절에 일단 구분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부사절도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춘 완전한 문장, 주절도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등 문장 성분이 구분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요, 이 3번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절이 나오잖아요. 뭐 생략이라든지 예외가 아닌 이상 있잖아요. 문장은요, 그렇게 절이 나오는 문장은요,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 주어가 빠지거나 동사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어가 없거나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절은요, 부사절이나 주절이나 어쨌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성분이 하나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있어야 될 성분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when으로 시작하는 부사절입니다. 시간이 부사절이에요. 일단 부사절이 어디까지인가 구분을 먼저 할 수 있어야겠죠. 보통 이렇게 컴마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컴마 앞에서 이렇게 끊고, 그럼 뒤에는 결국엔 뭐가 된다? 지금 이게 뒤에가 지금 주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절. 자, 주절이니까 제가 절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완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완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자, 일단 밑줄 치는 거는요, ing네요. ing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제가 포인트로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지금 ing의 밑줄, 다시 파란불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지금 ing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ing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ing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는 지금 적어놓진 않았어요. 근데, 자, 첫 번째, ing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첫 번째 동명사 의심하고요. 자, 두 번째, 현재 분사가 아닌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포인트 찝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적게 나오는 거지만, 현재 진행이 아닌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보통은요, 현재 분사 아니면 동명사 둘 중 하나를 묻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지금 여기에 지금 ing가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일단은 주절이기 때문에 완전한지 안 완전한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뒤에 지금 문장이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자, 이거 커링을요, 일단은 동명사를 생각하고 한번 주어로 볼까요? 커링, 자르는 것, 뭐를? 자르는 것을, 만화를, 그죠? 그러니까 만화 페이지를 자르는 것은 봤더니 뒤에 지금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makes 동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묶여있는, 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주절의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만 파악을 해도 벌써 답은 3번인 거예요. 봤어. 커팅! 갑자기 뜬금없이 동명사 등장해. 현재 분사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뒤에 문장을 보니까 주절인데 불완전해. 그럼 답은 3번인 거예요. 답은 3번인 겁니다. 이렇게 문장의 구조라든지 성문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주절 자체에 성분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형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번에서 뭘 묻고 있는 거냐? 자, 이 문제에서는요. 자, 커팅이 와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컷이라고 동사 원형이 오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제임스, 여기 주어가 없는데? 자, 주어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바로 2번입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명령문을 알고 있냐, 아니면 모르고 있냐, 이걸 또 묻고 있어요. 명령문은 딱 나왔을 때 일단 포인트 찝어 드릴게요. 명령문에서는요, 주어가 생략이 됩니다. 주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생략, 예외가 아닌 이상 문장은 완전해야 된다. 근데 명령문 같은 거는요, 주어가 생략되는 예외입니다. 그러면요, 주어가 생략이 되는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바로 와야 되냐? 바로 동사 원형으로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cut out, 잘라라. 여기서 주어가 없을 수 있어요. 대신에 명령문으로 시작을 한다면 바로 동사 원형에 와야 된다는 거죠. cutting이란 ing 형태가 아니라 cut이라는 동사 원형이 왔다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지금 3번 문제의 포인트. 일단 여러분들이 부사절과 주절을 구분할 수 있냐? 두 번째, 그 절에서 절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는지,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는지, 문장의 성분들을 잘 찾을 수 있냐가 일단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하나 묻고 있는 거 바로 이 명령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령문의 형태를 알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포인트 하나씩 잘 쌓아두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따로 어디 공책에 만들어서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문제야, 인터넷에서 EBS 가면요, 이 문제 볼 수 있어요. 예, 모의고사 문제는 EBS에 다 있습니다. 저도 EBS에서 갖고 왔어요. 문제는 따로 한번 보시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있잖아요. 공책에 잘 정리해서 잘 모아놓잖아요. 여러분들 문법 문제 공부하실 때 나중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네,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죠. 4번 문제가 계속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요. 자, 일단 볼게요. 문장 자체가 길어요. 4번이 들어간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너무 길 때는요. 자, 일단은 밑줄 친 걸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주어 동사를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냥 여기서부터 끊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문장이 너무 길 때는 그냥 더 줄여버리세요.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포커스 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더 줄여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집어넣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문장 범위를 확 줄였어요. 줄여고 일단 4번 빡 가는 거죠. 그죠? 4번에 보니까 lefted라는 과거 동사가 갑자기 딱 등장을 했네요. 근데 딱 보아하니까 지금 여기 well smile도 있고 feel도 있고 동사들은 앞에 등장을 해요. 그죠?
단순하게 과거 동사를 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주어 동사를 끊어보자고요. You will smile, 웃을 거래요. And 그리고 feel. 자, 보세요. and를 기준으로 있잖아요. and를 기준으로 지금은요, 이 will, 조동사 will을 and를 기준으로 조동사 will로 연결된 지금 동사 원형들이 지금 병렬로 구물되어 있는 거예요. 접속사 나올 때는 항상 병렬 구조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에 여기서 you felt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You will smile, feel 물론 시의 차이가 있으면 되겠지만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병렬로 이렇게 묶어서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웃고요. 느낄 거래요. 동사입니다. 동사. Your spirit 다시 한번 목적어 등장했어요. 자,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문제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목적격 보어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세요. 아시겠죠? 목적어 다음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목적격 보어를 묻는 게 아닌가 이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목적격 보어를 묻는 게 맞아요. 자, 목적격 보어를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태를 묻겠죠. 그죠? 형태 뭐뭐 있다고 했어요.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사원형, 그 다음에 분사예요. 분사가 진짜 좀 골치가 아파요. 항상 제가 문제 풀 때마다 분사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목적격 보호 자리 형태에 뭐가 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목적격 보호 자리 형태 제가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죠? 바로 이 동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어요. 일단 feel이라는 거는요 5형식의 일반적인 동사 물론 3형식으로 쓸 수 있지만 5형식으로 쓰였을 때는요 5형식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5형식에 쓰이는 일반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 형사도 올 수 있고 분사도 올 수 있습니다. 분사도 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목적어 다음에 갑자기 lifted라는 과거 동사가 왔잖아요. 이건 지금 여기에 뭐가 쓰인 거냐면 동사가 아니라 바로 과거 분사 형태가 지금 쓰인 거예요. 과거 분사 형태. 제가 분사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 설명을 그거는 이제는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 따로 안 드린다고 했죠. 어쨌든 간에 목적어 다음에 지금 과거 분사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과거 분사. 그러면은 자 2번 보실게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분사가 왔어요. 지금 분사가 왔어요. 그럼 이 분사가 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자, 잘 들으세요. 목적어 다음에 뒤에 밑줄에 그어있으면 목적격 보호를 묻는 건데 여기에 지금 과거 분사가 오거나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도 있겠죠. 현재 분사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 게 좋냐면 목적어와 여기 지금 나오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와의 뭘 본다? 관계를 본다라는 거예요. 관계. 낙서하지 말고. 자, 목적격 보호에 뭘 본다? 바로 이 관계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자, 뭐냐? 5형식은요, 주어가 오고요, 동사가 오고요, 목적어가 옵니다. 목적어까지 왔는데 뒤에 갑자기 ing, 현재 분사가 왔어요. 그러면요, 이 목적어가 있잖아요. 이 ing를 하는 뭐다? 능동이다라는 거예요. 능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왔는데 뒤에 지금 이 똑같은 형태죠. 그죠? 자, 볼게요. 주어는 you니까 똑같으니까 생략이 됐고, 자, feel, 동사, your spirit, 목적어 다음에 지금 뭐가 왔어요? ed, 과거 분사 형태가 왔잖아요. 지금 형태가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있잖아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분사가 오면은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당한다. 수동의 의미가 온다. 그럼 뭘 써줘야 된다? 과거 분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자, 근데 애석하게도 이렇게 능동, 수동 문제 좀 파악하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조금 더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골치가 조금 아프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형태만으로도 다 파악이 되는데, 이 능동, 수동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해석을 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는 포스트 it이라는 게 뭐냐면요, 앞에서 말한 칼토윤입니다. 잘라버린 칼토윤이에요. 칼토윤. 자, 이것들이요, 너를 웃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느끼게 한대요. 너를 느끼게 한대요. 뭘 느끼게? 너의 정신이 lifted, 올라가다. 굉장히 붕 뜨게 한다. 기분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의 정신이요. 그 잘라버린 커튼, 그 만화 때문에요. 굉장히 상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진다. 레프트 올라간다라는 이 벽의 능동의 뜻이 아니라 수동의 뜻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프트 과거 분사가 쓰인 겁니다. 이게 해석이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제가 나중에 이게 답인 경우가, 분사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한번 제가 포인트 레슨 시간에 한번 뭐 빼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 부분이 있잖아요. 자, 지금 형광펜 쳐드릴게요. 자, 이 부분, 초록색으로 할까요? 다른 색깔, 나와라! 자, 오케이. 자, 지금 이 부분. 자, 이번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분사가 왔을 때는요,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능동이면은 현재 분사.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당하는 수동이면은 무슨 분사? 과거 분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반드시 포인트 레슨 시간으로 뺄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런 분사 문제는 항상 등장하기 때문에. 네, 마지막 5번 문제네요. 자, 이것도 뭐 수업 진행하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제가 사실 준비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딱 끊어야겠죠. 끊고 있잖아요. 자, 후 밑줄 긋게 있는 게 뭔지 딱 봐야겠죠. 그죠? 자, 후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냐? 첫 번째, 후니까 일단은 뭐 접속한다. 의문사가 아닌지 뭐 당연히 봐야겠지만 뭐 의문사는 너무 문제에서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사실 의문사보다는 두 번째입니다. 간접 의문을 묻고 있는지 아닌지 봐야 돼요. 간접 의문. 간접 의문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문장에서 그리고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후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문제도 관계대명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를 묻고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맞는지 아닌지 어떤 걸 포인트로 봐야 돼? 관계대명사를 묻고 있을 때 무엇을 포인트로 봐야 되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죠. 자, 관계대명사.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문법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문법의 꽃이 저는 관계대명사를 생각합니다. 원리를 알고 그걸 어떻게 쓰이는지 알잖아요. 영어가 정말 재밌어져요. 관계대명사를 알게 되면은. 자, 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간접 의문문을 묻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계대명사를 묻고 있는 건지, 이 후에 뒤에 문장을 보시면 돼요. 자, 간접 의문 같은 경우는요, 뒤에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해요.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요, 뒤에 있잖아요.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좀 특징이에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 후나 대시나 위치 같은 경우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을 해요. 자, 일단은 그걸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대시나 위치가 쓰였으면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후가 쓰였을 때는 일단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먼저 보셔야 돼요. 다른 말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어 등 있어야 될 성분이 빠졌는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후디의 문장 볼게요. 자, who can really use a good laugh?라고 했어요. 보니까 그냥 바로 really는 부사니까 동사가 왔는데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네. 불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who는 여기서 뭘 묻고 있는 거다? 관계대명사를 묻고 있는 거다. 딱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who가 관계대명사를 묻고 있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 관계대명사가 무슨 관계대명사인지를 아셔야겠죠. 주격 관계대명사를 묻는 건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묻는 건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who라는 게 관계대명사를 묻고 있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주격 관계대명사인지를 파악하려고 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형태를 잘 파악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구분하는 것부터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를 제가 지금 딱 알려드릴게요. 자, 후가 관계대명사잖아요. 이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어쨌든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주격 관계대명사 반드시 이 선행사는 등장을 합니다.
선행사는 반드시 명사여야 하고요. 이 명사라는 명사인 선행사가 등장을 하고요. 바로 이 관계대명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그죠? 자, who, which, that. 관계대명사 이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who, which, that이 달라지겠죠. 그죠?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그죠? 사물이면 which. 사람 사물에 다 쓸 수 있는 사람 사물에 다 쓸 수 있는 that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선행사가 있고요. 명사인 선행사가 오고 who나 which, that이 오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이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뭐가 온다? 동사가 바로 등장합니다. 이 문장 바로 볼게요. 자, 볼게요. When you go to visit sick friends라고 했어요. 그죠? 명사가 나왔네. 명사 다음에 who 등장했어. who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조동사, 동사 운영. 동사가 등장했네. 명사, 관계대명사, 동사.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이게 딱 형태만 딱 볼 수 있으면요.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냥 형태를 여러분들이 아예 외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명사, who, which, that,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뭘 물어보는 거다? 주격관계대명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격관계대명사. 자, 그러면 이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묻고 있는 주격관계대명사 문제를 풀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첫 번째, 바로 이 관계대명사가 맞게 쓰였는지입니다. 지금 관계대명사에 만약에 밑줄이 치어져 있잖아요. 밑줄이 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맞게 쓰였는지, who가 써야 되는지, which가 써야 되는지, that이 써야 되는지, 이게 맞게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가 맞게 쓰였는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바로 이 선행사죠.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이야? 그러면 who가 되겠죠. 그죠? 사물이야? which야. 그죠? 사물이면 which야. 사람 사물 뭐 상관이 없어. 그럼 뭐가 돼야겠어요? that이 돼야 되겠죠. 그죠? 주격관계대명사 제가 나중에 포인트 레슨 시간에 당연히 빼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격관계대명사 그 형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명사인 선행사가 오고 who, which, that이 와요.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온다? 바로 동사가 온다라는 거. 왜 동사가 와요? 주어가 생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뭐다?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의 원리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에 일단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자체에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가 맞게 쓰였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보통의 주격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뭘 많이 물어보냐? 이 선행사 수에 따른 관계대명사 안에 동사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보통 이렇게 관계대명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밑줄이 그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can will 이건 너무 쉽잖아요.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이게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의 주격 관계대명사에 밑줄이 주격 관계대명사에 물어보는 문장은 주격 관계대명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뒤에는 여기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이 관계대명사 안에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건요, 이 동사의 주격 관계대명사 안에 그 동사의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사의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수의 일치,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다. 그러면은 그 동사의 주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동사의 주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장의 주어를 가지고 이 관계대명사 안에 동사의 수의 일치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동사는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 어디에 수의 일치를 시켜야 되냐? 이 선행사입니다. 선행사, 지금 이 sick friends 있잖아요. 여기에 수의 일치를 맞춰주셔야 돼요. 지우개를 싹 지우고, 자, 동사, 이 선행사가 있잖아요. 선행사가 만약에 복수다. 뭐 s나 es가 붙는 복수다. 지금처럼 s가 붙는 뭐 s나 es가 붙는 복수다. 그럼 이 동사도요. 이 수의 일치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행사가 단수다. 여기 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동사도 이 선행사의 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단수니까 당연히 동사에 es나 s가 붙겠죠. 복수면 s나 es가 안 붙을 거고요. 이걸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G1 레벨, 고등학교 1학년 레벨이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묶고 있지만 G2, G3 레벨 가면은 굉장히 좀 주격 관계대명사도 헷갈리는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땐 포인트를 잘 짚어보시고, 특히나 2번 같은 경우 지금부터 알고 가세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단순히 그냥 관계대명사만 밑줄 긋는 문제는 고3 가면 등장을 안 해요. G3 레벨 가면 거의 등장을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다 살펴봤어요. 어떤 상황을 묻고 있는 거지. 자, 번호별로 다 살펴봤고, 포인트도 제가 일단 다 찝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포인트 레슨 시간은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한번 끊고, 제가 오늘 촬영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포인트 레슨 시간도, 자, 제가 아까, 1번 있죠, 그죠? 1번에서 묻고 있는 포인트 레슨 부분 제가 상관 접속사랑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랑 연관되어 있는 병렬 구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하나씩 뭐 처음부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쌓아가면 되는 거니까 꾸준하게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인트 레슨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